내 뼈와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은 참겠으나 제발 아들만은 살려다오. 1457년 9월 2일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창덕궁 대전에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조선의 지존, 절대 권력자 세조의 통곡이었습니다. 천하를 쥐고 흔들던 왕의 무릎 위에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20세 청년 의경세자의 시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차기 지존으로서 손색이 없던 총명한 아들이었습니다. 세조는 아들의 굳어가는 손을 뺨에 비비며 오열했습니다. 신하들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계유정난의 그 피비린내 나는 밤, 김종서의 머리를 철퇴로 부수고 수많은 정적을 베어 넘길 때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던 철혈 군주가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궁궐의 담장 너머로는 흉흉한 소문이 안개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단종 임금을 쫓아내더니 결국 천벌을 받는구나. 현덕왕후의 원혼이 세자의 숨통을 끊어놓은 것이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권력을 위해 형제의 의리도 조카의 생명도 짓밟은 비정한 왕에게 내려진 가혹한 업보의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세조는 그때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죽음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왕자가 자신의 핏줄을 차례로 집어삼키는 재단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사에 기록된 저주라는 자극적인 단어 뒤에 숨겨진 한 아버지의 처절한 붕괴 과정을 추적하려 합니다. 왕이라는 자리가 주는 절대적인 고독, 그리고 그 정점에서 맞이한 가족의 몰살. 과연 의경세자와 예종, 두 아들의 연이은 죽음은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세조가 스스로 잉태한 비극적 필연이었을까요? 500년 전 권력의 정점에서 가장 비참한 아버지가 되어야 했던 세조의 시간을 1차 사료를 통해 재구성해 봅니다. 비극의 씨앗이 뿌려진 1450년대로 시계를 돌려봅니다. 수양대군 시절 그의 저택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훗날 세조가 되는 수양대군은 겉으로는 강인한 무인이었지만 집안에서는 더없이 자상한 아버지였습니다. 첫째 아들 도원군 이장, 훗날의 의경세자는 세종대왕이 우리 집안의 천리마라고 극찬했을 정도로 학문과 덕망이 뛰어났습니다. 둘째 아들 해양대군, 훗날의 예종 역시 형을 따르며 무예를 익히던 듬직한 아들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이 두 아들을 보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아이들에게 더 큰 세상을 물려주고 싶다. 내가 왕이 된다면 이 아이들은 조선 역사상 가장 완벽한 세자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 행복은 위태로운 살얼음판 위에 있었습니다. 1452년 문종이 승하하고 12살 어린 단종이 즉위하자 수양대군의 야망은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견제하는 김종서와 황보인을 제거해야만 자신이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1453년 10월 10일 밤 계유정난. 수양대군은 피 묻은 칼을 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16살이었던 의경세자는 아버지가 묻히고 온 비릿한 피냄새를 맡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져온 승리는 가문의 영광이었지만 동시에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악의 굴레였습니다. 1455년 마침내 조카 단종을 밀어내고 수양대군은 왕위에 오릅니다. 즉위 직후 그는 기다렸다는 듯 장남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세조는 의경세자를 보며 죄책감을 씻으려 했습니다. 나의 피 묻은 손은 오직 너를 위한 것이었다. 세조는 아들이 성군이 되어 자신의 찬탈 과정을 정당화해 주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의경세자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그는 대리청정을 하며 놀라운 정치력을 보여주었고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칭송받았습니다. 세조에게 의경세자는 단순한 후계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모든 악행을 덮어줄 수 있는 유일한 면죄부이자 자신의 삶을 증명하는 트로피였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잔인했습니다. 왕권이 안정되어 가던 1457년 여름 건강하던 의경세자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명의를 부르고 산천에 기도를 올렸지만 차도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병세는 기이할 정도로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세자는 밤마다 가위에 눌려 식은땀을 흘렸고 헛것을 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궁녀들 사이에서는 세자가 꿈속에서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를 보았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녀가 분노에 찬 얼굴로 세자의 목을 조르려 했다는 소문. 이것은 단순한 악몽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죄가 아들의 무의식을 파고든 결과였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널리 알려진 통설과 실제 역사의 타임라인을 냉정하게 교차 검증해야 합니다. 대중에게 퍼진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세조가 단종을 죽이자 분노한 현덕왕후의 귀신이 나타나 의경세자를 데려갔다. 즉, 단종의 죽음이 먼저고 세자의 죽음이 나중이라는 인과관계입니다. 하지만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말해줍니다. 의경세자가 사망한 날은 1457년 9월 2일입니다. 반면 단종이 사약을 받고 근 타살되어 사망한 날은 1457년 10월 24일입니다. 즉, 아들 의경세자가 먼저 죽고 그로부터 약 50일 뒤에 단종이 죽었습니다. 이 시간의 차이가 의미하는 바는 실로 섬뜩합니다. 우리는 세조의 심리를 재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맏아들의 급작스러운 죽음. 세조는 미칠 듯한 상실감과 함께 극도의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당시 민간에는 이미 현덕왕후가 저주를 퍼부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세조의 눈에 영월에 유배된 조카 단종은 더 이상 불쌍한 혈육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문을 파멸시킬지도 모르는 살려두어서는 안 될 불길한 화근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세조는 아들의 죽음에 대한 화풀이로 혹은 남은 둘째 아들마저 잃을지 모른다는 맹목적인 공포 때문에 단종의 처형을 서둘렀던 것은 아닐까요? 실록에 따르면 세조는 의경세자가 죽은 후 현덕왕후의 무덤인 소릉을 파헤치라고 명했다는 야사도 전해집니다. 이는 아들을 잃은 아비의 이성이 마비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들의 죽음이 조카의 죽음을 부른 것인지, 조카에 대한 핍박이 아들의 죽음을 초래한 것인지, 인과관계는 뒤엉켜 있지만 분명한 것은 피가 피를 부르는 악순환이 완성되었다는 점입니다. 의경세자의 죽음 이후 세조의 몸에도 이상한 징후가 나타납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고 고름이 흐르는 피부병. 그는 이것을 천벌이라 여겼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단종의 환영을 보았다는 기록, 훗날 오대산 상원사 계곡물에 몸을 씻으며 병이 낫기를 빌었다는 문수동자 전설 등은 당시 세조가 겪었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왕은 썩어가는 자신의 살점을 보며 매일 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권력의 정점에 섰으나 육신은 무너져 내리고 자식은 떠나가는 이 아이러니 속에서 그는 비로소 후회라는 감정을 마주했을지도 모릅니다. 장남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인 1457년 9월 세조는 서둘러 둘째 아들 해양대군을 왕세자로 책봉합니다. 그가 바로 예종입니다. 당시 예종의 나이 불과 8세였습니다. 만나이 기준 실제 책봉 당시 89세, 즉위시 19세. 형의 죽음을 목격한 어린 세자는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았을까요? 그는 아버지의 기대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그 기대가 형을 어떻게 짓눌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종은 형과는 달랐습니다. 의경세자가 문에 가까웠다면 예종은 아버지 세조를 닮아 무에 능하고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아버지의 그늘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세조는 남은 아들 하나만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예종을 엄하게 훈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끔찍이 아끼면서도 한편으로는 혹독하게 몰아세웠습니다. 너마저 잘못되면 안 된다. 내가 강해져야 이 나라와 우리 가문이 산다. 아버지의 집착은 예종에게 거대한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세조 말년 예종은 대리청정을 수행하며 아버지의 짐을 나누어 졌습니다. 병든 세조를 대신해
국정을 돌보는 일은 10대 소년에게 가혹한 노동이었습니다. 예종 또한 발에 족질발 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몸으로 과중한 업무와 정신적 압박을 견뎌내야 했던 것입니다. 세조가 사망하기 직전 그는 예종의 손을 잡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것은 왕으로서의 당부이자 아버지로서의 애원이었습니다. 성군이 되어라. 그리고 살아남아라. 1468년 세조가 승하하고 예종이 19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릅니다. 드디어 세조의 시대가 가고 예종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피의 역사가 끝나고 새로운 정치가 시작되기를. 예종은 즉위하자마자 남이 장군을 숙청하는 등 아버지 못지않은 강력한 왕권을 휘둘렀습니다. 마치 자신이 건강하고 강한 왕임을 증명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이미 병마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즉위 1년도 채 되지 않아 궁궐에는 다시금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형 의경세자가 죽었던 바로 그 나이 20세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469년 겨울 즉위한 지 불과 1년 2개월 만에 예종이 쓰러졌습니다. 병명은 형과 비슷했습니다. 원인 모를 고열과 급격한 체력 저하. 어이들이 백방으로 뛰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예종은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침상에 누운 젊은 왕의 눈앞에 무엇이 보였을까요? 먼저 간 형의 얼굴이었을까요? 아니면 평생을 고통 속에 살다 간 아버지의 얼굴이었을까요? 11월 28일 예종은 20세의 꽃다운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의경세자가 20세만 19세에 요절한 것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은 나이였습니다. 세조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직계혈통의 두 아들이 모두 20세를 넘기지 못하고 사라진 것입니다. 궁궐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정교한 비극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한번 업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습니다. 조카를 죽인 왕의 아들들이 조카와 같은 나이에 죽었다. 이보다 더 명확한 인과응보의 서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비통한 사람은 바로 세조의 비 정의왕후였습니다. 그녀는 남편 세조의 야망을 지지했던 정치적 동반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들을 모두 가슴에 묻어야 했습니다. 1469년 겨울 예종의 빈소를 지키던 정의왕후의 모습은 건조한 실록의 행간에서도 깊은 슬픔이 배어 나옵니다. 그녀는 울부짖을 힘조차 없었을지 모릅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왕자란 무엇인가?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을 다 잡아먹고서야 끝나는 것인가? 두 아들의 죽음은 조선 왕실의 계보를 꼬아놓았습니다. 예종의 아들인 제한대군은 너무 어렸고 결국 왕위는 일찍 죽은 형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 자을상군에게 돌아갑니다. 그가 바로 성종입니다. 세조의 핏줄은 손자를 통해 이어졌지만 세조 자신이 직접 훈육하고 사랑을 쏟았던 두 아들의 시대는 허무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권력을 위해 형제를 죽인 아버지, 그 아버지의 죄책감과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두 아들. 그들의 죽음은 세조가 평생 쌓아올린 업적을 실패한 아버지의 기록으로 덮어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세조가 묻힌 광능, 그리고 의경세자가 묻힌 경능, 예종이 묻힌 창능. 이 무덤들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침묵 속에서 역사의 준엄한 질문을 듣습니다. 세조는 유능한 군주였습니다. 국방을 강화하고 경국대전을 편찬 시작하고 호패법을 실시하여 조선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권력욕이 없었다면 그는 훌륭한 신하이자 왕족으로 남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을 좇았습니다. 왕이 되면 모든 것이 정당화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피로 얻은 권력은 그 위에 선자들의 영혼을 파괴한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의경세자와 예종, 그리고 세조의 피부병은 유전적 요인이나 면역체계의 문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의 백성들과 역사가는 이것을 하늘의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부당한 권력에 대한 당대의 심판이자 인간의 도리를 어긴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도덕적 믿음의 발로였습니다. 세조는 꿈꿨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대대손손 태평성대를 누리는 왕조를. 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두 아들의 요절이라는 끔찍한 비극과 500년을 이어온 피해 군주라는 오명, 그리고 말년의 처참한 육체적 고통뿐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창덕궁의 가을바람 소리에 귀 기울여 봅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가졌으나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했던 한 남자의 회한이 들리는 듯합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앞에서는 왕도 천하도 부질없음을 세조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쥐고 있는 그 욕망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과 바꿀 만큼 가치 있는 것입니까? 조카의 피로 왕관을 닦고 아들의 눈물로 그 왕관을 내려놓아야 했던 왕. 세조와 두 아들의 비극은 아직도 우리에게 서늘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